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자리 구하러 나섰는데 반년 넘게 허탕만 친다면 참 힘들고 답답할 텐데요. 지난달 여기에 해당한 사람이 1월만 따져보면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사람도 실업자 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고용 사정이 질과 양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장기 실업자는 1월 15만 5천 명.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 16만 7천 명 이후 1월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아예 구직 자체를 단념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1월 구직 단념자는 60만 명 정도로 122만 명인 실업자의 절반선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1월로는 최대였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사정이 더 좋지 못했습니다. 전체 일자리가 소폭 늘어난 것과 달리 서울의 지난달 취업자는 497만 명대, 1년 전보다 1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낙폭이고 2010년 3월 이후 처음 500만 명 선이 무너진 겁니다. 또 구직활동 석 달 미만인 신규 실업자는 77만 6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 17만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모로 실업자 집계에서 빠졌던 노인들이 구직 활동자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업자가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장기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빈곤 계층들의 고용 사정들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과 양쪽 모두에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채용 확대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 전반이 풀리기까지 고용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에 중출할 수 있는 30대, 40대에서 빚 못 갚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전체 경기를 가라앉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내 자영업자는 모두 194만여 명, 액수로는 432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통계는 사업자 대출만 따진 것이어서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까지 더하면 700조 원에 달한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천문학적 대출 규모도 문제지만 채무 불이행, 즉 90일 넘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작년 말 기준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는 약 2만 8천 명, 2014년보다 29% 늘었습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 중 채무 불이행자 역시 재작년보다 0.11%포인트 늘었는데 2017년까지 하락하던 것이 상승 반전한 겁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최저신용 등급인 10등급의 채무 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두드러졌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이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40대 채무 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24%포인트로 가장 컸고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연체가 더 악화한 겁니다. 금융 리스크를 통해서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상승과 경기 악화로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한국 GM에 이어 르노 삼성 자동차가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생산량 40% 이상이 그룹 내 일본 닛산 제품 위탁 생산인데요. 계약이 9월이면 끝나는데 후속 물량 배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사 갈등에다 생산비가 일본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지난해 차량 21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닛산이 위탁한 소형 SUV 로그가 10만 7천 대. 하지만 이 계약은 오는 9월 끝납니다.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신차 생산 물량이 배정돼야 하는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본사인 프랑스 르노그룹 새 경영진은 원가 경쟁력을 강조하는데 지금 엔화 약세로 일본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르노 삼성은 로그의 위탁 생산 연장과 닛산의 다른 모델 후속 물량 수주를 추진했지만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르노 닛산 연합이 내년 한국 등 각국에 출시할 신형 SUV의 생산을 맡는
방안을 문색 중인데 성사돼도 최대 10만 대 이상인 로그 수준의 물량 확보는 어렵습니다. 만약 대안 없이 위탁 생산이 끝나면 설비 40% 이상을 돌리지 못해 감원이 불가피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가격이 비싼 값에 생산이 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해외 합자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지난주에만 4차례 16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2011년 이후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생산 차질이 6,800여 대, 1,12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1월 75%로 떨어진 공장 가동률이 2월엔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 감축만은 막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넘게 시립미술관 안내데스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권지숙 씨. 용역회사 소속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수원시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권 씨의 목에는 수원시 소속을 나타내는 직원증이 걸려 있습니다. 비정규직일 때에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말쯤 되면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규직이 되고 나니 안정감이 생기고 소속감도 생겼어요. 평균 급여는 25% 오르고 건강검진 등 복지 지원도 생겼습니다. 414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전환을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모두 우리 수원시 공무직으로 임용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2017년 7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7만 6천여 명.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41만 6천 명의 40%가 넘고 당초 목표치였던 20만 5천 명의 85.4%에 달합니다. 한국조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당초 목표대로 정규직화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처럼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데다 민간 부문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안 한 상태에서 사람을 뽑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거나 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공공부문처럼 일괄적인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정부는 현재 민간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가 가시화되는 만큼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개인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1,500만 원이 넘지 않는 빚을 진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의 경우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람은 연체 전이라도 원금 상환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신용회복 지원 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특별 감면 혜택을 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 소액연체자가 3년 동안 연체 없이 빚을 갚을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또한 앞으로는 연체 전이라도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확인된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체한 지 한 달이 지나야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본 겁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회수할 수 있는 빚으로 분류한 이른바 미상각 채무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연체해가지고 계속 그 하면 이제 이자가 붙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대폭 하락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거든요. 금융위원회는 관련 절차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와 거래한 업체 피해 사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사례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납품업체들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유독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을 하는 거래업체 4곳 중 1곳이 광고나 판촉 비용을 강요받았다는 것.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하면 4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상품 판매 대금 지급 지연도 근절되지 않는 문제로 꼽힙니다.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5곳 가운데 1곳이 법으로 규정된 시한을 넘겨 대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사전 서명 약정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걸 금지하고 40일 이전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이 아직 갖춰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1조 원. 전문가들은 폭발적인 성장세에 맞춰 온라인 유통업체의 힘도 세진 만큼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기업 또는 뭐 유통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세워야죠. 그게 이제는 도덕적인 기업, 깨끗한 기업, 갑질하지 않는 기업, 구매의 그런 하나의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게.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익명 제보센터를 활성화해 불공정 거래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실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독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직군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직군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그야말로 취업 전쟁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직군이 있다니 어떤 직군인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군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구, 설계, 또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검사하는 직군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IT 시장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 줄여서 개발자 직군의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능력 있는 개발자의 유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기는 끊임없이 고공상승 중이죠. 네,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일례로 이 네이버가 올해부터 라인을 제외한 네이버 본사 및 주요 계열사 직원 4천여 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스톡 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행 첫 해인 내년엔 근속기간 1년당 200만 원 상당의 스톡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물론 시행에는 이사회 승인과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직원을 대상으로 스톡 옵션을 지급하는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처럼 파격적인 스톡 옵션 제도를 실시한 배경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군의 신규 인재를 확보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조차 인터넷 기업인의 밤 행사에서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속내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인공지능 및 동영상 서비스 등 이 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해당 직군에 약 1,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을 정도입니다.
공룡 IT 기업 네이버까지 개발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 옵션까지 제공한다니 그야말로 개발자 품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IT 업체들 중에선 고급 개발자를 잡기 위해 대기업에서 개발자를 모셔오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대형 게임 업체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숙박 예약 앱을 운영하는 야놀자는 지난해에만 대기업 출신 100여 명을 경력직으로 뽑았습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로 잘 알려진 IT 업체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도 지난해 대기업에서 100명의 직원을 모셔왔는데요. 우아한 형제의 경우엔 최근 3년간 채용한 직원 중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에서 이직한 비율이 2016년엔 17%, 2017년엔 19%, 2018년엔 24%로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처럼 요기요, 배달통 앱을 운영하는 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서도 대기업 출신 비율이 2016년엔 전체 직원 중 2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35%로 증가했는데요. 일부 기업 중에선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고급 개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심야 면접을 실시할 정도라고 합니다.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이 개발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개발자가 인기라면 앞으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개발자로 진로를 정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개발자로 진출할 수 있는 전공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카이스트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울 수 있는 전기 및 전자공학과와 전산학과의 인기가 기계공학과에 비해 여실히 낮았지만 2017년부터는 해당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2배 이상 높아졌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공계생은 물론 문대생마저 프로그래밍 공부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IT 교육업체 패스트 캠퍼스는 2017년 120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2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만 14,947명이 이 업체에서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예 계열마저 바꾼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그만큼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이 개발자의 미래가 장밋빛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수요는 높지만 수준 높은 대우를 받는 건 일부 고급 개발자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열악한 환경이나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개발자의 경우엔 야근과 박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뢰로 지난해 개발자의 노동 환경을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65%는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근이 잦다고 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2천만 원 내외의 박봉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수요에 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는 기술 인력이 국가 경쟁력을 압도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폭발적인 수요에도 대다수의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면 업계는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이 중국보다 뒤처집니다. 이 때문에 능력 있는 개발자의 경우엔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는 게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대 유망 분야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 가상현실 분야에서만 총 31,833명의 개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전체적인 대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인력 부족은 물론 국내 IT 기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발자 품귀 현상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현실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듯합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부 업체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미래의 일자리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IT 강국 코리아의 미래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선 고급 IT 인재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